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명사초대석에서는 그래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저희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에 15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을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셨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드실 때 제일 아주 가장 공대한 아주 공이 크셨던 우리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 지금은 이제 인천시장으로 후보로 나와 계신데요. 그분과 함께 오늘 귀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항상 외치면서 우리 나오시는 분이시죠. 우리 귀한 안상수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오늘의 가장 큰 축복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 귀한 만남의 축복을 오늘 명사초대석에서 우리 귀한 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평상시 때도 제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또 가끔 좋으시다 보니까 예. 또 한번 뵙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정감이 가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의 인상이 인생을 정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지금 후보님은 인상이 참 좋으시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만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인상도 좋으신데다 원래 호남형이시고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웃는 모습이 굉장히 해맑으세요. 네, 그렇다고도 들었어요. 그러시구나. 그게 네.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상대방한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40대 후반서부터 네. 정치를 하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목소리가 좋다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목소리 말씀하셨어요. 네. 아마 성우 같은 목소리 예. 그런 분을 막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인상 좋으시고 목소리 좋으시고 저희가요 우리 네. 심리학 강의를 하는데 보이스 심리학 목소리 그 심리학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격 진단도 나옴과 더불어서 복이 있는 목소리느냐 복이 나가는 목소리느냐 막 이러는데 위험도 있으시고 그 목소리가 아주 복이 있고요. 뭔가 리더자의 그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반가워서 네. 인상도 좋으시고 특히나 정치를 하시면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부감 있는 그런 인상과 그런 목소리와 이러면은 우리 정말 후보님 입장에서 마이너스인데 그런 장점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근데 요번에 또 인천시장 후보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에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공적을 네. 쌓으셨더라고요. 예. 인천에 뭐 이렇게 막 정말 세계 도시,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거나 전에 하셨던 공적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뒤에 배경을 보신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이제 인천의 송도, 송도, 또 청남, 청남, 공항 주변의 영종도 여기를 제가 다 설계를 해서 건설을 했죠. 소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게 2003년입니다. 네,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가 또 인천시장이었는데 그때 중앙정부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을 했죠. 네, 그래서 네. 아예 출발 자체를 제가 이제 6,400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20년간 건설을 했는데 완전히 그 인프라를 토대를 마련했고 또 인천대교 타보셨죠? 네, 타봤지. 예, 뭐 아주 세계적인 다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권 인구의 절반이 공항을 이용할 때 쓰는 도로인데 그것을 제가 민자, 외자 유치를 해서 건설을 했고 지금 이제 요금을 내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15년 지나면은 이제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짜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하고 인천에 이제 그 과거에 아세안 게임을 유치했었어요. 제 후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제가 시장할 때 유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2호선 지하철을 인천에 건설을 했고 각 군구마다 국제 규격의 그 체육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세안 게임 개최했으니까 국제 규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국제 규격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각 군구에 배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세계적인 그런 선수권 대회나 이런 걸 네. 유치를 해서 치르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8년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번 더 했으면 여러 가지 할 일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송도에 151층 트윈타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특히 이제 원도심 있잖아요. 네네. 인천시민이 살았던 원도심, 주안, 부평, 서구, 간석동 등등 여러 계양, 남동 이런데 중구, 동구 이런 데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거의 80% 이상이 사시는데 여기가 옛날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근데 벌써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내가 시장 그만둔 지가 그러니까. 12년 됐죠. 아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인천이 막 너무 이렇게 발전하고 막 이런 거야. 지금 보니까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은 제가 시장을 때고 이제 그 후에는 오히려 많이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도시 구성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그래서 범죄도 많이 나오고 애들도 교육 골도 어렵고 이런 도시로 퇴락해 버렸어요. 네네. 이걸 바꾸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천의 시장으로서의 꿈이죠. 저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후보님이 하셨을 때 그때 뉴욕 주립대학교 분교를 비롯해서 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국내 명문대를 유치하셨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가 유치되고 이렇게 함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인천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인천으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탄력을 받아서 탕탕탕 계속 올라갔었으면 지금 어마어마했을 텐데 제대로 보셨고요. 네. 이제 우리 인천의 여성으로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라이언스 전 회장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한 달 전에 만났더니 자기 친구라는 게 라이언스겠죠. 네네. 친구들이 15년 전 제가 인천시장 때 인천에 와가지고 아이고 부럽다고 부산에 특히 사시는 분이 야 인천이 이렇게 발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몰랐다. 그 정도 몰랐는데. 송도에 오셔가지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1년 전에 부산을 갔대요. 그랬더니 부산은 엄청 변한 거야. 부산 북항이나 해운대 이런 쪽에. 많이. 그런데 인천은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너무나 창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10여 년 전에는 부산 사람들이 와서 인천이 부럽다 그러는데 지금은 인천 사람들이 거꾸로 가서 부산에 가서 부럽다 그러고 그런데 창피하다.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지. 예,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할 거야. 그냥 그래.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지금 보시고 계시네요, 류야님. 뉴욕에서 우리 류야님이 되게 보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대학을 제가 인천에 유치를 했죠. 네. 그래서 보니까 큰 대학 더더군다나 그런 대학을 분교로 유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주립대학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송도 국제도시 조성하려고 그랬었고 이제 어찌됐든 미국에서 본다니 감사합니다. 또 최종래 기도와 용기 도전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후보님과 인터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상황 있으면 영상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셔도 좋고요. 문자로도 다 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공적을 남기셨는데 그때 계속 조금 탄력을 받아서 하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겠다는 아쉬움도 저도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많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인천에 가자. 인천으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 할 정도였었는데 그때 다시 머무르셔서 사실 요번에 다시 이제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그때 못다 하신 일을 마무리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냥 잘 됐으면 그럼요. 할수 제가 있겠지만. 이제 지금 아주 너무나 잘 지적하셨는데 다음 후배 시장들을 제가 비판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는데 그 후배 시장들도 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 잘하는 건 있는데 이런 개발 사업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주로 경쟁되는 그런 지금 전현직 시장이 저의 후임입니다만
제가 했던 사업들을 잘 이렇게 연계해서 발전시켰으면 뭐 제가 뭐하러 또 나가겠어요. 제가 뭐 시장밖에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장 뭐 2번 하면 더 명예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내가 제가 그 인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했거든요. 아 그쪽에서. 네, 인천 서림동 서림초등학교 송림동에서 그때 그냥 인천이 완전히 판자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인천중학교라는 명문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졸업하고 이제 경기고등학교 공부 잘하는데 뭐 잘하는 곳만 가는데 경기.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 대한 그 애정이 당연히 있죠. 그러시겠어요. 뭐 제2의 고향이랄 것도 없죠. 저는 이제 충청도 태생인데 충청도 태안 태생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말하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으로 와서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만은 인천이 제2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그 주요한 인프라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식이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제가 아주 정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셨겠어요. 네, 앞으로도 인천에서 제가 살 거고 그래서 인천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저로서는 아주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또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세계적인 기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녹색 기후 기금 그거를 또 이쪽으로 삼국을 유치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게 뭐냐면 GCF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는 것이고 이제 그 제가 인천에서 2009년에 그 세계 도시 축전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그 어떤 환경에 관한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키노 스피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인천을 보고 이야 이게 내가 대학생 때 그 양반 대학생 때 인천 아빠대 가서 연애하고 이런 경험만 있지 자기가 인천 공항을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송도가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구상돼 올라가는 것을 자기는 몰랐다. 그분도 감동을 하셨구나. 네, 감동을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자기들이 가장 추진해야 되는 일이 태클 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를 지구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거 정말 중요한데. 예. 그래서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1번이냐? 우리 지구가 이제 1%가 도시예요. 네. 도시 이해가 되시죠? 네네.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1%의 도시 안에 50%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이 1%의 지구의 50% 사는 인구가 화석 연료를 80%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여러 가지 이 기후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기후 재앙이 결국은 도시를 여하에 건설하고 도시에 여하에 관리하면서 어떻게 도시민들이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 건설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유엔의 하나의 큰 과제인데 자기들은 그래서 이것을 아주 중요한 아젠다를 놓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설득하고 이러고 다니고 그러는데 아니 송도는 지금 이미 구현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이제 겨우 주장을 하면서 설득을 시키는데 안상수는 벌써 2003년서부터 앞을 내다봤네. 건설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오셔가지고 지구가 이제 우리 유엔에서 중요한 것이 그린 클라이밋 펀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이런 그 유엔에서도 아주 큰 기구 중에 하나를 자기들이 발족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 인천에 유치하자. 그래서 송도에 유치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방문만 하면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인천시가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추진해서 결국은 독일을 제끼고 이긴 겁니다. 그렇구나. 사무국에서 모든 걸 다 일을 하잖아요. 물론이고요.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거기 이제 지금 이제 좀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이제 부진한데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약간 돈 내는 사람들이 좀 소극적이라 그런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 기금을 세계적으로 모아서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돈을 타가려고 이 중기국 그 저개발국들이 다 여기로 와서 사무국을 갖게 돼요. 그럼 여기가 유엔이랑 마찬가지. 그렇죠. 뭐든지 사무국에서 우리가 돼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세계적인 기구가 우리나라 인천에 어머 거기다가 사무국 유치다 대단한 거구나. 이거 꼭 여쭤봐야 되겠다. 또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는 뭡니까? 아, 그건 이제 다 연관되는 거. 인천에 송도에 한 16개 정도의 크고 작은 유엔 기구 산하 기관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아세아 태평양 뭐 기구서부터 여기 이제 동아시아 기구서부터 유엔이니까 적어도 몇 개 그렇죠. 지역에 있는 회원 국가들이 이제 사무국을 들어온 거니까 뭐 철새 기구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해서 사실은 그 송도가 누구 말 맞다나 뭐 송도가 대한민국보다 더 유명해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기구가 외국에서. 거기다 들어가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그렇지. 그 중요한 기구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역의 위원회도 들어서게 된 것도 그거하고 다 그건 연결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큰 일 많이 하셨는데 중간에 이게 막 이게 승승장구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되시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뭐 제가 이제 2010년에 삼선에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한참 쉬다가 15년의 국회의원을 이제 했고 보궐선거죠 강화에. 네. 그리고 이제 16년에 이제 총선거에 2020년 이제 총선 16년에 20대 국회 총선을 들어가서 우리 그러니까 강화, 영종, 옹진, 혹은 중구, 동구 이런 발전에도 역할을 했고 나아가서 이제 국가발전을 아까 소개했다시피 이제 예산결산위원장 제가 경제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도 잘 다루고 이렇게 잘 형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제가 야당으로서 예산결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역할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쉽지 않죠. 그 큰 위치의 자리를 야당에서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분이 그 많은 실력 있는 분도 없었지만 대단하셨기 때문에 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제 기억에 470조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정부 혹은 여야 간에 잘 타협을 해서 통과를 법정 기일 내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던 족적이 그나마 저로서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저런 걸로 해서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국회에서도 그러시고 또 우리가 인천을 송도를 이렇게 발전하시면 그러면 어찌됐든 뭔가 허점이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뭐 해야 될 부분이 막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지금 나오셨어요.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 그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나오셨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 인천 시민을 비롯해서 또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이분이 이런 분이니까 저부터도 친구들 인적들 많이 있거든요. 야 이분이 이런 공약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인천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앞으로 시장으로 후보로 나오셨던 그 공약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공약이 많은데 이 공약이 사실은 뭐 이게 톡 두드러지게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가 사는 도심을 잘 재생을 해서 재창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도 이게 이제 뭐 딱 임팩트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좀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제 송도는 다 알아. 옛날에는 송도 내가 처음 올 때는 뭐 되겠느냐서부터 뭐 비판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미 먼저 해신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도심에다가 송도와 같은 그런 분위기 있는 스몰 시티 작은 도시를 한 대여섯 개를 건설을 해보자. 이것이 이제 제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송도를 우리 원도심으로 옮기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제3연유교라고 해서 공항에서 영종을 해서 지나와가지고 청라 쪽으로 해가지고 제2경인고속도로 여의도 쪽으로 올라가는 인프라가 있어요. 그 제3연유교가 그
2025년에 개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가요. 그렇게 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 중간에 있는 루원시티라는데 거기서부터 루원시티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 한 11km가 이제 고속도로를 해제를 했어요. 네. 고속도로를 해제했다는 것은 그냥 그 위로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차만 다니게 돼 있잖아요. 네네. 해제한다는 건 양옆에 이제 다 방음벽을 뜯어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뭐 횡단보도 놓고 뭐 이렇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가지를 더 송도와 같은 도시로 옮긴다고 그러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루원시티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의 네. 고속도로 주변을 테헤란로 있잖아요. 테헤란로. 네. 그런 그 분위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고층으로 주상복합, 오피스텔, 오피스 이런 것을 높여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그 안에 재입주해서 살면서 또 이제 그 새로운 2030들한테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네.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놓고 바로 그 옆쪽에 지금 다들 거기가 공단입니다. 네. 공단을 고도화하고 재배치해서 이미 있던 주인들은 뭐 거기서 하시든 거기서 좀 고도화해서 하시든 하고 거기 또 많은 공유지가 있어요. 거기를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네. 그런 도시형 어떤 AI 혹은 4차 산업, 5차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 2030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그러한 직업과 주택이 같이 있으면서 또한 어메니티를 높이는 어메니티라는 게 이제 거기 호수도 있고 그렇죠. 공원도 주의한 있고 심지어는 뭐 필요하다면 한 6홀 골프장 정도 퍼블릭으로 해서 주민들 건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체육 시설도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송도나 청라가 시내로 들어왔다 이런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을 크고 작은 걸 한 대여섯 개 정도 건설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 아까 조금 아까 임팩트가 없다고 그랬는데 임팩트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송도 이미 하셨던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발전한다면 들어갈 곳이 없어. 네.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2의 또 그런 거를 만든다고 한다면 희망도 가고 2030 시대에서 주택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좋은데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공약이죠. 어마어마한 공약이죠. 저 아니면 못하는데 네네네. 이제 이제 요즘 그 시민들은 그냥 약간 허황된 얘기라 하더라도 좀 섹시한 표현 이제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거는 지금 지금 적절치가 않아요. 인천에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거를 공약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에서, 허황된 거로 공약을 하면 네. 모르는데 아까는 겸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그냥 충분한 이펙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성이 있고. 제가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이제 두어 번 출마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은 약간 허황되더라도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목을 받는데 그런 거를 잘 못하다 뭔가 보니까 현실성 있게 사실대로 진실성 있게 하면 언론화가 되질 않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다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불법적이고 부정하게 그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서 결국은 여론을 모았으니까 아주 시의적절한 분이 대통령이 정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들이 불러서 이제 후보가 됐고 국민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인천의 공약이라는 것도 우리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약, 특히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의 지하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병행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돼서 지상이 도시로 잘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병행이 돼서 아무튼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네네. 인천시가 같이 네. 잘 연대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죠. 저희는 새로 대통령으로 오신 우리 윤 대통령 많은 기대를 하지만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분은 또 당연히 지지를 했고 지금 이제 안 후보님 말씀대로 그게 현실성 있는 거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처럼 막연하게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렇게 성공을 한다면 전에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인정을 안 해준다가 아니라 몰라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예. 제 욕심은 이번에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인천에서 잘 성공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대로 다져져서 정말 우리 대구는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도자가 정말 진실된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선 나를 갖다가 인정하기 위해서 허황된 거를 공약을 한다거나 가능치도 않은 거를 공약한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종시가서가 아니라 나는 우리가 정말 진실된 걸 가지고 예. 공약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고 먼저 송도에서 전에 인천시장으로 계셨을 때 그걸 공적이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예. 하여간 저는 인천시장을 마무리를 잘 해서 네. 그 인천을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데 인천을 세계 10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20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자신 있어요. 네네. 참고로 시카고가 이제 세계 10대 도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시카고 미국에. 시카고가. 시카고의 시카고가 사실은 그렇게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네. 알다시피 거기 겨울엔 눈이 많이 오고 뭔가 기후 조건이 좀 그래요. 많이 불고 네, 그렇다고 네. 항구 도시도 아니고 애매하죠. 그런데 그 도시에 1900년대 초반일 것 같은데 1900년대 네. 그 시카고 시장이 어느 분이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4년짜리를 4년 하셨어요. 네. 16년 했죠. 네. 그 다음에 다른 후임자가 이제 시장을 했어요. 그런데 후임자가 잘 못하니까 그 아들을 먼저 4년 사선했던 아들을 해서 아들이 사선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32년을 한 거야. 32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카고도 세계 10대 도시가 됐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8년을 했습니다만 한 번만 더 해도 상당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서 세계 약간 20대 도시로 건설하겠다. 세계 20대 도시로. 20대 도시로. 그렇게 시민들께 한번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요 아는 분님의 진실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기 좋게 시카고가 10대인데 저 10대도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장되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가능성 있는 것만 말씀을 하시고 공약을 하시는 자체가 우리 후보님의 진실된 그 마음이 진솔한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공약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과대하게 하기 때문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평하나 저기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잖아 20대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이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솔한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또 가능성 있는 그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그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정성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뻥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이제야 4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시민으로 돌아가야 될 입장인데 제가 인간적으로도 정말 전임 시장이 훌륭했다 이런 말을 마저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평이 괜찮아서 그냥 탑권에 여러 조사나 이런 게 이제 높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다 제가 이제 과거에 나름대로 실적이 있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더 실상을 알려가지고 아직도 송도에 사시는 분들도
안상수가 그걸 흔히를 몰라. 모르니까 모르는 제가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워서 지금 인터뷰하면서 전에 공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이죠.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걸로 되기보다 중요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들어오십니다. 삼성매님 감사합니다. 네, 안기모님, 규정님, 김은영님이 또 아유 고맙다고 또 쿠폰까지 보내주셨어요. 아블리드님,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로 넣어주시거나 영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서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저서도 많이 쓰셨는데 이거는 뭐 뉴욕은 부른 것으로 선택했다. 뉴욕은 블룸버그를 선택했다. 그래. 그다음에 안성기 혼이 담긴 인천에 대해서 또 그때 인천에 시장으로 계시면서 아마 그걸 쓰셨나 봐요. 예, 예. 인천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는 체육교육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경제, 뭐 체육교육 이런 거가 접목이 돼서 모든 거 이런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도 안목이 좀 넓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아시안 게임도 유치하고. 그렇죠. 사실은 뭐 또 다른 욕심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발표드릴 수는 없고 네네네. 나중에 기회 될 때 시민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보니까는 왜 사람들이 그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하나 하면 그거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체육교육학을 또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 유치도 또 하시는 그 안목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를 했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는 이제 경영학 석사를 서울대학교에서 맞습니다. 또 이제 명예이긴 합니다만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명박을 받았는데 그래요. 저기 분이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명문으로 알아주잖아요. 맞아요. 그 제가 정말 사실은 그 또 연세대학이 명문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제 연세대에서 저한테 이제 명박을 제안을 했어요. 그 이제 고맙긴 하지만 내가 뭐 그걸 자격도 그렇지만 그 받기가 좀 그렇다 이랬더니 이건 너무 어느러브하다고 그 당시 이제 게이오 대학 총장하고 저하고 1년에 2명인데 그렇게 돼서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연세대학의 국제화본부를 인천 송도에 이전을 해서 연세대학이 완전히 다른 대학이 됐죠. 지금 국제대학이 됐습니다. 국제대학이 되버렸잖아요. 그거를 뭐 거의 제가 다 이제 인천에서 추진을 했고 연세대 이제 당시에 그 총장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지금도 저한테는 뭐 형님처럼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그런 그 연세대 어떤 그 여러 우리 역사 연세대학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학의 뿌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학을 인천에서 국제화본부를 해서 이제 활착화시켜서 자부심을 갖는데 그건 어떤 발상이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같은 데 가서 이제 아이빌리그나 이런 데 공부하고는 거기서 성취하고 국내에 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영재들이 각 나라에서 좀 출중한 아이들이 우리 인천 송도에 와서 또 인천의 연세대학에 와서 공부를 한다. 아까 얘기한 글로벌 캠퍼스와 같은 그런 데서 스토니브룩이나 이런 몇몇 가지 외국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이제 학위를 했다. 그러면은 자기 본국에 가서 프로 송도, 프로 인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천 편, 대한민국 편. 그렇죠. 우리도 미국을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미국 혈맹이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도 인간적인 교류나 이런 것이 많아서 결국은 미국과 친화적이고 그래서 우리 발전의 토대가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저개발국인데 거의 인천에 와서 공부를 해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지도자들이 된다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나라가 어떤 지도국이 되는 거죠. 그런 발상이었는데 저는 절반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아니, 저 성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논박 그런 건 자기가 연구해서 쓰는 논박이지만 외국에서는 특히나 명박 알아주잖아요. 그런 공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런 큰 공이 있으니까 당연히 네. 박사학위 명을 받으시죠. 근데 요거를 소개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블리드 푸미님이 안상수 의원님께 미리 당선을 영원하며 꽃다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장미꽃 한 다발 보내주신 아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블리드 감사합니다. 푸미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명사초대석에 인천시장 후보로 나와 계신 안상수 후보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또 문자로 질문하셔도 좋고요. 우리는 양방향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쿠폰을 또 꽃다발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도 있고 네. 모르는 분도 저분이 저런 공약을 해서 인천 송도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또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잘 모르고 그냥 옛날에 참 시장님이셨지 이 정도만 아는 분들도 네. 있고 그래도 미리 서두에 다른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 공약하셨던 거, 성공하셨던 거.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민감미도 있고 참 괜찮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행복은 어떻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역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에 만족하고 사는 게 그 역시 이제 행복 아니냐. 지금 아까 모두의 말씀하기를 오늘을 선물 받은 거 그리고 네네. 만남을 네. 또 소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와 되게 유사한 그런 건데 너무 이런 외형적인 어떤 성취나 네네. 그것도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지. 자기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루어진 건 그대로 소중하게 향유하고 또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마음 두고 이렇게 애석해 하고는 인생이 반복이 되면은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서 좀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저희들도 살아온 그 족적을 보면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뭐 높은 게 좋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 넓은 게 좋긴 하지만 또 너무 집착하면 안 맞아, 된다. 맞아.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 제가 지금 일단 처음에 오셨을 때 너무나 다른 분들은 막 어떨 때는 시간을 안 지켜가지고 진행자 입장에서 마음을 졸일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일찍 오셨습니다. 일찍 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관리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운동하고 뭐 합니다 이랬는데 남다른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을 저는 뭐 사실 다니면 뭐 50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유별나게 이제 건강이 좀 동년배에 비해서 좀 좋지 않느냐라는 표현인데. 네네. 그래서 질문도 저도 드렸습니다. 예. 이제 뭐 운동도 뭐 젊었을 때라고 볼까 중년까지는 많이 했는데 뭐 어느 정도의 운동량은 있어야 되지만 운동에 집착하는 것보다 역시 유연한 게 중요하다. 유연한 게 중요하면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주 자연스러움. 그래서 이게 신체 자체가 유연성 있게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기관이 이렇게 부전증이 없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예, 아주 물 흐르듯 하는 거다. 물 기관도 우리 핏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 합치면 핏줄.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는 들어봤어. 이 핏줄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이게 몸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얼마나 유기체로서의 아주 종합적인 그런 것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 부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부담스럽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몸에 이제 부담이 되고 그것이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보여서 부드러움이 최고예요. 유연함이 최고 부드러움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운동한다고 그러는데 운동이 아니라 노동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너무 대로 세게 하면 안 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가지고 뭐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귀한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안상수 의원님께 미리 당선 아까 축하하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선거 캠프에 문화정책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선거 운동했습니다. 이분이 인천 문화정책과에서 그 블리드 포미님이 거기에 관련된 공약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말씀하셨네.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 공약까지는 솔직히 접근이 안 됐고요. 네네. 죄송합니다만 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조금 그 조사가 된 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커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15년 전에 창업을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게 이 대표가 워낙에도 이런 그 전시 문화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는데 30대 중반에 그 창업을 해가지고 그 전시를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외국에서 네네. 샤갈이라든지 뭐 자코베티라든지 이런 그 유명한 그런 제품들을 작품들을 전시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선거 때 좋은 얘기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네거티브야, 네거티브고. 네. 뭐 일부는 뭐 네거티브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그 문화인으로서 네네. 공부도 잘 했고 그것을 실무 사회적으로 나와서 자기 문화 전시회에서 대단한 그런 역할을 했더라. 그래서 그래도 공정은 인정해줘야 이게 되는데 팩트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거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건 덮어버리고 나쁜 거 가지고 뿌린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전시했을 때 뭐 포스터나 이런 거 또 언론기관에 나온 거 다 네, 제시를 하고 네. 이제 뭐 해명성에 내가 뭐 해명을 한다기보다도 팩트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멘트를 했어요. 문화계가 좀 뭐 죄송하지만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계가 좀 대통령 부인이 좀 문화에 대한 그런 조예가 있으면 문화계 자체에 좀 좋은 임팩트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삶에서의 대부분이 또 문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문화가 연결 안 된다고. 연결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협의의 문화가 있지만 삶 자체의 모든 분야가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는 그런 면에서 근데 내가 그걸 그렇게 견강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어디서 얼핏 TV에서 지나가는 거 보니까 뭐 미술품이 막 비싸게 팔렸다고 그래서 그게 벌써 영향을 미쳤나. 우리 대통령 부인이 전시문화계에 조예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왜 퍼뜩 들어가더라고. 아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한 2조 5천억 되는 작품들을 미국에서 갔다가 전시한 것도 있고 등등 해서 뭐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그걸 뭐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일단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좀 생겼어요 제가. 네, 지금 조금 아까 블레드 환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블록버스터급 세계적 화가 전시 굉장했습니다. 이분은 거기에 관련된 분이시는구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 선거 캠프에서 문화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어서 이거를 아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생활 하시는 분들에도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보호받는다든가 지원받는다 이런 게 좀 많이 그래서 다른데 그쪽에서 가난하다는 소리 안 듣고 마음껏 예술을 펼치면서 창작 활동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러니까 이분도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군요. 누군가 그랬더니 저 사실 삼촌입니다. 이분이 저희 아주 시청자로서 아주 연연하시게 참석하시는 분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몰랐습니다. 여기 오신 분인데 아무튼 이제 관심 있으시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참 지난번에 계셨을 때
바다 매립해가지고 최첨단 참 스마트 시티 그때 만드신 거가 그게 바로 이제 송도예요. 그게 시티. 그게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명명을 했죠. 그랬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송도라는 게 바다를 매립을 했죠. 20년 전에 송도는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바다였는데 그거를 매립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그 위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송도는 이제 이게 자동 제어되는 부분이 많아요. 소위 유비쿼터스라고 처음에 했는데 상당한 부분이 이런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제 그거랑 조금 연관은 안 되지만 재밌는 게 송도는 쓰레기통이 없는 도시예요. 쓰레기통이 전부 다 쓰레기를 지하로 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주부들이 이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전봇대가 없어요. 이 광 케이블을 지하에다 해가지고 그래요. 모든 전선이나 이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또 깔끔하면서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공해가 그러니까 무공해 도시고 그리고 이제 중수도를 쓴다고 그러는데 이제 물을 사실은 미래의 도시는 물을 아껴 써야 돼요. 물을 여러 가지 하수 나오는 것들을 재정화해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재활용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공원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레이크 배가 조그만 배가 다니는 그런 큰 넓은 호수도 있잖아요. 그걸 비롯해서 레이크 또 혹은 가든이 많아서 녹지 확보율이 한 40%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까 이제 GCF도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주요한 이런 인프라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이 손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그렇게 명명을 되는 해놓은 거구나.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그 공약하신 대로 그쪽에서도 그 제2의 그런 공간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뭐 사실은 그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도시를 수출하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 정도로. 도시를 예를 들어 뭐 중국에다가 뭐 수출할 일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브라질이 뭐 한 5억이 된다. 그러면은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많이 사는데 지방에 사는 것 자체가 좋긴 하지만 도시화로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도시 주변이 되게 이제 빈민화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저기 거점에다가 이런 좋은 도시 50만에서 100만 정도 사는 이런 도시를 건설해서 주민들이 살게 하면 이게 균형적 발전이 되면서 국가적인 어떤 국민의 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우리 거 송도가 딱 거기다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송도가 이제 한 1,600만 평인데 지금은 1,200만 평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 참고로 맨하탄이 한 2천만 평 돼요. 그렇구나. 뉴욕의 맨하탄이.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를 그것을 이런 도시를 갖다가 시행착오 없이 설계해서 기반 시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유인책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면 각국에 상당히 좋은 어떤 발전 계획 아니냐 해서 제가 사실은 도시를 수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려고 했었는데 다 이제 뭐 삼선이 다 안 되고 그만두니까 동력이 떨어졌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제 후보로 나오셨을 때는 옛날에 아예 근거가 없었으면 지금부터 처음 시작하니까는 세월도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터를 닦아놨던 그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유권자들도 그런 걸 기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번에 나갔을 때 그런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서울, 광주, 부산, 대구요 근방에 연접해 있는데 쌀 나는 논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평 정도씩에도 이렇게 개발해서 그 도시와 함께 연계 발전, 연계 생활권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땅값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매립을 하면은 땅값이 많이 안 들어가요. 매립을 할 경우에. 그래서 땅값이 많이 안 들어가야 거기다 여기저기 이런 시설도 오고 저런 그렇죠. 시설도 오고 또 저렴하게 주택도 공급하고 이런 거니까. 근데 아유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잘 그렇게 해서 인프라 깔아놨더니 맨 아파트 투기업자들만 와서 해서 그런 점도 저로서는 아주 불만이고 안타까워요. 불만이죠.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 그 후보님의 그 계획대로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마음이 좀 아프셨겠지만 그래도 먼저 그 토대로 해가지고 아예 맨 땅에다가 새로 시작을 한다면 어렵겠지만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까 싶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연결돼서 잘 성장을 했었으면 많은 유권자들도 실망하지 않고 그냥 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또 전에 우리 잘하셨던 지도자를 또 우리가 또 앞에 내세워서 발전하기 바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아드모님 기다리시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이제 마무리 그런 수준으로 네네. 간다고 그럴 때 이제 뭐 하여간 저로서는 너무나 이제 감사한데 인천 시민들이 정말 이런 현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어떤 그래도 인천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 방면으로 잘 살펴주십사. 그리고 참고로 여기 탑 스태프로 되어 있는 홍기동 목사님이 인천 시민이고 제 국민학교 후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저는 직접 뵙지 못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일하시는 업적을 통해서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참 멋있는 분이시다 생각했는데 저희 방송에 몇 번 오셔서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저는 직접 뵌지는 오늘 처음이지만 그랬을 때 평상시 때 우리 전무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제 고맙게도 다른 분이 우리 방송에 출연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또 후보님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저도 안 갑니다. 부모님도 아시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또 기대해 주신 대로 뭐 이렇게 속 시원히 또 말씀은 다는 안 하셨지만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공약 가지고 본인은 뭐 밑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러나 우리 또 한 분 또 질문을 한번 또 받아보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우리 스타디오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대표님 후보님께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키키스타 방송의 홍기동 기자입니다. 먼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안상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출마하셨다가 결국 8강까지 또 올라가셨고 뜻한 바 또 국민의힘이 단일 후보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인천 공동총괄선대위원장님으로 크게 힘써 주셔서 우리 국민의힘의 안상수 우리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거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두 달 전에 저희 방송에 2번 출연하셨고요. 키키스타 방송이 현재 유저가 한 약 15만 명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이신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방송에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과제라든지 향후 비전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시나리오를 달라고 해서 제가 엊그저께 공문으로 발송을 다 했습니다. 우리 안상수 우리 후보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정말로 대한민국 대통령 저는 이번에 인수위원회 들어가셔서 국무총리로 일하실 것 같지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예측을 했었는데 같이 거기 출연하셨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기획위원장으로 지금 발탁이 돼서 또 이번에 대정동 사건에 대한 임팩트하게 상대방 후보 이재명 후보를 쓰러뜨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황교안 전 대표님 그 후보님께서도 부정선거를 밝혀냈어요. 이번에 선거에서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뭐 좀 신승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저는 뭐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네. 뭐 다 우리를 반대했던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저희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이재명을 비롯한 그분들은 뭔가 하여간 한민족 한결에 뭐 이래가지고 북한 주사파들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 경제도 좌파 경제 우리가 성장해왔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과 이런 혈맹을 유지하면서 안보를 지켜나가는 그런 그 국가의 운영이 아니고 뭔가 하여간 김정은이랑 친하게 지내고 중국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러시아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그 방향성이 아니었겠느냐.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 특히 푸틴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 지지가 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지. 근데 사실 우리는 중국은 한 번도 우리를 독립적인 국가로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 그냥 종속국으로 생각을 하지. 요 최근에 대한민국 그 이승만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좀 잘 운영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또 미국과의 혈맹을 통해서 그랬지 5천 년 동안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DNA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후보님 이번에 안상수 우리 저기 인천 광역시장 후보님으로 출마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기여하셨는데 국무총리도 안 들어가시고 왜 갑자기 인천 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셨는지 훌륭한 분들 궁금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는 역시 그냥 인천시장을 한 번 더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키스타 방송은요, 후보님 유튜브 방송이 아니에요. 키키스타 방송은 유튜브 방송 플랫폼 방송처럼 유튜브는 녹화 방송이고 댓글로 소통하는 방송이고 놀랍게도 약 10년 만에 전 세계 100억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요. 카카오는 플랫폼 방송이 아닙니다. SNS 댓글 소통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1억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대기업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불과 7, 8년 만에. 저희 키키스타 방송이 15만 명인데 이 플랫폼 방송을 개발한 지 저희가 유튜브에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실시간 영상 소통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스탠바이 준비가 다 끝나서 저희가 4년을 준비하면서 서비스 방송한 지가 지금 한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우리 기독교 한국의 약 1200만 명의 크리스천 분들한테 우리 국민의힘의 보수 우파의 후보가 당선이 되지만 국가 안정이 되고 또 북한과의 또 이 평화통일로 정책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전과 이러한 그 정치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지지를 또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제 8회가 있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1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가 2달 안에 2천만 명의 유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5만 명인데 2천만 명 조직을 하냐, 유저를. 이게 플랫폼 방송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전국의 소상공인 중앙회하고 저희가 700만 명 소상공인 살리는 정책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MOU를 좀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재경 경우에 경찰 공무원으로 계셨다가 퇴직하신 분들 전국에 150만 명, 그리고 대한공수협회는 지난주에 MOU를 체결했 거고요. 3만 5천 명. 그리고 장애인협회 연합회하고 440만 명, 거기 단체하고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군인공제, 제한군인공제 단체 아시죠? 그러한 단체하고 긴급하게 이달 안으로 MOU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2천만 명 유저로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반드시 6월 1일 날 우리 황교안 전 대표님이나 이번에 부정선거감시단에 감시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많이 기여를 하셨어요. 또한 공병어TV 마찬가지고 이 시민단체에서 언론에서 많은 좌파 쪽의 언론사들이 많지만 우파 쪽에 있는 이런 플랫폼 방송이나 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은 부정선거 감시를 해서
이번에 24만 표 차이, 0.6%에서 0.73%, 24만 표 차이로 극마지막 탁빙으로 이렇게 선거를 당선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정선거 감시단에 첩보 들어온 동영상이나 제보나 이걸 다 보내 가짜 투표지가 있었고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선대위원장이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감시 소홀로 인해서 아마 저는 이제 한기현 전 대표님 이런 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좀 선임이 됐으면 좋아서 좋을 것 같고요. 6월 1일 날 후보님 읽어드리려고.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없는 공명한 공정선거가 앞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때 정착이 돼야지 이게 뭡니까 후보님? 아니 5년 전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5구 대선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루킹 사건, 김병수 사건,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가 만나기로 했던 건데 또 6.13 지방선거, 4.15 국회의원 총선 부정선거 이번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아우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사실 1시간 동안 1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통 후보님들은 오시면 그냥 뭐 당신 자랑만 말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있는 공약, 확실성 있는 공약을 또 하시면서 진실된 이웃집 오빠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람은 우리 정부님이 열변을 토하신 거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인천에서 이제 시장님으로 성공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크게 앞으로 이렇게 리드하실 큰 지도자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청자분들 여기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무리로 우리 후보님께서 시청자분들하고 네.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국으로 지정된 만큼 세계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역시 이제 서울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세계적으로 번영하는 그런 기반을 닦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안상수가 이제 인생에 아주 소명이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또 운명으로 생각할 테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우리 안상수 후보님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표 꼭 찍으셔서 우리 인천시를 대표로 해서 리더자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영사초대석에 오늘 귀한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로 나오신 안상수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공약으로 우리 이번에 나가실 건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는 아세아에 적어도 경제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천이 제3년 6개월 건설을 해서 우리 인천 원도심과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원도심, 부평, 주안, 뭐 계양, 남동, 중구, 동구를 제2의 송도, 제2의 청라로 만들어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직업이 많이 나는 그런 스타트업을 건설해서 우리 특히 2030들한테 미래지향적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네,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해서 꼭 실천하시는 안상수 후보님입니다. 여러분들 꼭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유, 그만하고. 감사합니다.